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고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최근 다시 평화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로 불리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펴낸 자서전인데요. 예, 관련해서 임동원 전 장관 모시고 요즘 현안 그리고 한국 현대사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장관님이 1933년 생이시면 90이시네요. 예. 예,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고 그 외교관 육사 거치셔서 외교관 그리고 뭐 대사 하셨다가 통일부 장관 되셨잖아요. 네. 예. 노태우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셨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고 네. 그랬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를 다 만나셨습니다. 예. 유일한 남측 인사 아니세요? 글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은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 북한을 집권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오찬석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잠깐 만났습니다. 예. 뭐 많은 대화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예.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뭐 많은 대화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오찬석사에서 만나본 인상으로는 상당히 이성적인 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성적이다? 네,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제가 받은 인상이고요. 네. 자세한 건 제가 직접 그렇죠. 뭐 대화하고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렇지만 김일성, 김정일 그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북한과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사전 지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현재 가장 그럼 걱정하고 있는 건 뭘까?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뭘 계산하고 이렇게 계속 미사일을 쏘는 것일까? 최근 보름 동안에 한 7발을 쐈잖아요. 북한이 요새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미일 군사훈련, 연합훈련, 미국의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이 동해에 출동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걸 위협으로 북한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위협으로 느껴서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도 같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우리는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그런 함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다는 의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아라 하는 신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경향신문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재인용한 걸 보니까요. 그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도 대부분이 비핵화에 관해서 실패한 전략이다. 북한의 비핵화 전략 실패했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다른 어떤 노선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은 지금까지의 북한 비핵화 전략 한미가 공조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지금 미국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당연하죠. 더 이상 비핵화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단계는 지났어요. 그거는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한 것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마, 악의 축, 그다음에 레짐 체인지, 정부 정복의 대사이라고 선언했던 부시 닥트린이 있죠. 예. 부시 닥트린을 계기로 미국이 그 이전에 클린턴 정부에서 제네바 미북 합의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그 돌파구를 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 포기한다. 예. 개발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미국은 관계 정상화한다. 적대 관계 해소한다 하는 거하고 맞바꿨죠. 기브 앤 테이크죠. 예. 주고받고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켜왔어요. 그래 8년 동안 잘 유지되어 왔는데 부시 대통령은 그건 위대한 미국이 이 불량국가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합의라고 반대해 왔었는데 집권하면서 그 제네바 합의 파기시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자 북한이 그렇다면 우리 핵 개발을 한다 해서 8년 동안 동결시켰던 핵 활동을 재개한 것이 2003년 1월. 그때부터 15년 동안 꾸준히 미국의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해서 결국은 2017년 말에는 자기들이 핵무력을 갖는 데 성공했다고 선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15년 동안. 그리고는 이제 핵 억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협상에 나선다. 그 미국하고 협상하기를 바란다. 해서 트럼프하고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아주 훌륭한 합의를 했죠. 그 합의가 지켜졌다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고 핵 문제 해결될 수 있었죠. 그 합의가 3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 제1조가 제 첫 번째 항이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온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해나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북핵 문제는 미북 적대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 관계 정상화해 나가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시켜 나간다. 세 번째로는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 이 3가지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데 합의를 봤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깨버리죠. 지키질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북측으로서도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한 4년 동안 조용히 관망하다가 이제 금년 초부터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동안에 물론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과 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죠. 근데 그걸 그 성능이 제대로 들어맞는가 하는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예. 금년 초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또 한미일 군사훈련이 전개되면서 같이 무력 시위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정말 한민족에게 천재의 이루에 한국에게도 큰 어떤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때 그 기회가 대단히 좋은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보수파들의 상당히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4년이 흘렀고 지금 상황은 뭐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이야기했던 대화라는 그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지금 국면은 거의 강대강의 국면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바이든 정부는 표면상으로는 계속 대화하자 그러지만은 그렇죠. 예. 네. 대화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북한은 우려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에 미국과 합의한 것이 3번 있어요. 첫 번째가 클린턴 대통령 때의 제네바 미북 합의 1994년. 이건 잘 지켜져 와서 8년 동안 지켜져 왔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부시가 그걸 깼고 폐기했고. 파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도 핵 개발을 다시 시작하겠다 해서 시작하자 부시는 중국에 부탁해 가지고 육자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자회담에서 2005년 9월에 훌륭한 합의를 또 했어요. 그것은 제네바 합의와 틀린 것 같아요.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미국은 관계 정상화한다 맞바꾼다. 예. 그 플러스 육자회담 합의에는 한반도에서의 정전 협정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뭐 몇 년 동안 하긴 했지만은 이것도 실패합니다. 미국이 부시 정부 마지막에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결국은 깨지고 말죠. 예.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가포르 합의예요. 근데 세 번을 30년 동안 해봤는데 더 이상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 접어들게 된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래서 그동안 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그래도 어떻게 나오는가 좀 보여야 되겠다고 관망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생각을 달리한 금년에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이제 할 수 없다. 미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뭐 그건 그것대로 하겠지만은 일단 좀 좁고 안보는 핵무력으로 경제는 자력 경쟁으로 외교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강화로 이렇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저렇게 고슴도치처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의무로 양으로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노력을 해야죠. 예. 한반도 문제에 4가지의 핵심 과제가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예. 첫 번째 과제는 물론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화해 협력 관계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가 노력했잖아요.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4선언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의 평양선언 등등으로 아주 남북이 상당히 노력했어요. 예. 가다 서다 전진하다 후퇴하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가 해소돼야 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고 버리고 관계 정상화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핵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과거에도 많이 부딪혔는데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은 사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자고 한미 간에 미북 간에 국제적으로 또 중국과도 합의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평화회담 개최입니다. 미국, 중국, 남북한 예. 네 나라가 한반도 평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협의한다. 근데 이걸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가 다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계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 다시 평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된다.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중단시켜 놓으면은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군사적 충돌도 전쟁으로 그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전쟁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남북 간에 합의한 군사 합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한 합의가 있어요. 이걸 지키면서 군사적 충돌은 막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거 우리 지키겠다. 북한도 같이 지키자. 이렇게 해서 이걸 지키면서 긴장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힘겨운 노력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해외 그 남북관계 전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한국과 미국이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는 상황에서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비핵화 말고 어떤 군사력의 축소 같은 감축 같은 그쪽으로 미국이 혹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중간선거 이후에? 그것이 해결 방법의 하나일 겁니다. 그 방법밖에 현재는 딴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북한 보고 핵 내려놔 두 손 들어 이런 접근 방법은 계속 실패했잖아요. 북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이젠 더 안 받아들이죠.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마당에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모색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런 논의들이 국내에서 좀 더 활발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양상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실현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지금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는 그렇단 말이죠. 9.19 군사합의를 그쪽에서 핵실험을 하면 파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그걸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핵실험 할 겁니다. 7차뿐만 아니라 8차까지도 나갈지 모르죠. 네. 미사일 발사 시험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중단시키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 관계 해소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북핵 문제는 미북 적대 관계의 산물이다 하는 걸 인정하고 지난 30년 동안 3번 합의했어요. 핵 포기, 미북 관계 정상화 맞바꾸는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6자 회담 9.19 합의도 그렇고 몇 년 전 트럼프와의 싱가포르 합의도 그렇고 똑같아요 공식이. 근데 이쪽 미북 적대 관계 해소 이거 없이 이것만 되게 어렵게 돼 있다 이거죠. 또 그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양측이 모두 다 합의가 돼 있는데 자꾸 이쪽은 안 해주고 저쪽만 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힘들죠. 양자 병행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럼 미북 그 양 당사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그때는 3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미북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서 한국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한국 정부대로 미국을 설득하고 정책 공조를 위해서 놀아가야죠. 김대중 정부 때 트럼프 정부와 했던 것 같이. 트럼프가 아니라 클린턴 정부와 같이 했던 것 같이. 아주 정책 공조를 잘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한 것이 클린턴 김대중 정부 때였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같은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좋겠는데 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대죠. 33년생이시면 제 손친이 이제 32년생이셨는데 전쟁을 거치셨단 말이죠. 예? 전쟁을 거치셨어요. 한국 전쟁. 예. 6.25 전쟁을 거치셨는데. 전쟁 때 월남했습니다. 예. 그 다시 평화라는 책 제목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뭐 전쟁이 미사일 왔다 갔다 쏘고 뭐 서로 간에 말 풍선 같은 공갈 협박 같은 게 상호 간에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 폭탄. 예. 근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상상을 잘 못한단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을 거치신 분으로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죠. 예. 6.25 전쟁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예. 전쟁은 우리가 6.15 전쟁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인가? 전쟁은 평화도 가져오지 못하고 통일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고 국토를 초토화했잖아요. 예. 다시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는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쟁은 막아야 된다. 그걸 막기 위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김애인님 알기 쉬운 역사 시간 같아요. 귀에 쏙쏙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서전을 통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자서전 보니까 개인사도 많이 말씀하셨던데요.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습니까? 저는 이 자서전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느낀 것을 후손들에게 또 젊은 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삶 위주보다는 제가 살아오면서 참여하고 경험했던 이런 시대사항, 역사 이것을 요약해서 기술해서 우리 젊은 세대 후손들에게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책을 썼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제가 살아오는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일했어요. 근데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 네. 그중에서 장관님께서 꼭 들려주고 싶은 역사적인 장면, 우리 민족이 꼭 좀 알고 있어야 될, 되새겨야 될 역사적 장면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 역사적인 장면으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냉전 시대 제가 군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자주국방 율곡계획, 율곡사업을 추진해서 오늘날 방위산업을 육성하게 된 거예요. 율곡사업이 노태우. 예. 중화공업 건설해가지고. 예. 지금은 K9 자주포, K2 전차 해외 수출하기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썼고 두 번째로는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데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예. 남북 기본 합의서가 탈냉전 시대의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이렇게 해나가자 하는 기본 장전입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토대를 두고 모든 것이 전개되고 있어요. 예.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 기본합의서는 합의만 했지 실천을 못했던 것인데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실천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 세 가지를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합쳐보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자주 국방을 통한 평화입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방어적인 자주 국방을 통한 평화. 냉전 시대. 탈냉전 시대는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통한 평화. 이랬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위험한 시기인데 정말 선생님 같은 장관님 같은 그 현명한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10초,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현 정부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나 예. 과거의 경험들을 잊지 말고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좀 더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근 좌서전 다시 평화를 펴낸 임동원 전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예, 10월 1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